자, 이제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우리 이제 한글 맞춤법에 의하면은 되게 제가 상징적인 조항, 우리 1항도 했죠. 5항의 된소리 규정이라는 것도 있죠. 11항부터 12항, 최대 13항 겹쳐나는 소리까지 두음 법칙 이야기 나오죠. 14항 형태에 관한 거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바로 이 30항, 사이시옷이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예시만 거의 한 100개 나와요. 규정 안에. 근데 규정이 없는 사이시옷도 막 확대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이시옷은 딱 무조건 3가지. 숫자 30항이라서 3가지로 외워도 돼요. 그리고 또 세부 항목 3가지가 나와요. 자, 저는 이제 3가지 중에 첫 번째. 일단 사이시옷이라는 것은 100% 합성어에만 지금 이제 사이시옷이 들어가요. 파생어에는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합성어와 파생어 또 할게요. 잠시 후에. 자, 첫 번째는 고유어, 고유어. 정확하게는 순우리말이라고는 하는데요. 순우리말끼리 만난 합성어에서 발음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순우리말끼리 만나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또 발음의 변화 3가지. 즉, 첫 번째 된소리 발음이 나거나, 두 번째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세 번째 니은 소리가 덧났을 때, 그럴 때 사이시옷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표기. 우리 한글 맞춤법 표기니까. 다만 여기에 전제가 하나 있겠죠.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를 알아야 돼. 어떻게 알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외우세요. 아, 이게 고유어라는 거겠구나. 생각해보니까 한자는 아니겠는데 이건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안에 작은 번호가 붙어야 되는데 이야기거리라고 제가 한번 번호를 붙여볼게요. 이건 이야기, 거리, 고유어. 그리고 둘 다 명사. 그래서 사이시옷이 들어간 후 발음이 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야기거리. 이렇게 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또 해볼게요. 선지국. 헷갈려하는 2가지. 첫 번째, 선생님 선지가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어떻게 알아요? 고유어라고 여기에 써 있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선 따로 지 따로가 아니라 선지. 짐승의 피를 약간 식용으로 먹을 수 있게 약간 굳게 해서 먹는 거잖아요. 선지국, 선지해장국. 순우리말에 발음이 된 소리로 났어요. 그래서 사이시옷이 들어가요. 국 종류 중에 순우리말끼리 결합한 순대국. 순대도 고유어예요. 물론 순대라는 것은 몽골에서의 일종의 전투 식량에서 비롯된 어원이지만 순대라는 자체는 그냥 순우리말로 봐요. 순대. 자, 그래서 순대국, 또 시래기국, 무국, 김치국 다 이런 게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같은 이유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된 소리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니은 소리가 덧난 게 있는데요. 아랫니. 아랫니는 위아래 순우리말, 치아의 이는 고유어죠. 치가 한자죠. 치. 자, 그래서 아랫니인데 문제는 발음상에서 시옷이 니은으로 발음이 나죠. 최종적으로 아랫니. 근데 위에 니는 원래 여기에 지금 있잖아요. 물론 치아의 이가 니은으로 변했지만 여기는 원래 있고 여기 하나만 변한 거예요. 그래서 니은 소리가 덧났다 이렇게 말해요. 아랫니, 윗니 똑같은 거겠죠. 뱃멀미 이런 것도 똑같아요. 니은 소리가 덧난 거예요. 뱃멀미. 자, 이제 세 번째. 니은 소리가 덧났다고 말하기도 해요. 허드렛일 이런 거네요. 허드렛일은 니은 소리가 덧난 거죠. 허드렛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가지가 이 안에 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데 고유어가 왔을 때 단 발음의 변화가 들어가는 경우 1. 된 소리 발음이 나거나 2.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3. 니은 소리가 덧났을 때 바로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발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자, 우리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앞에 것, 뒤에 것 이런 게 예전에는 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표제어에 등재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한 단어로 되면서 시험에 나와요.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조건에 들어가는 거죠. 고유어가 만난 거죠. 발음이 것으로 나죠. 앞에 것, 뒤에 것 이렇게. 그래서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옆의 것 이런 것은 옆에 것이라는 자체도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고요. 그냥 얘는 띄어쓰는 거예요. 한 단어가 아니니까 명사, 관형격조사, 명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단어로 굳어졌을 때, 굳어졌다는 것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을 때 앞에 것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런데 옆의 것, 이거는 옆에 것이라는 건 사전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언중이, 언어를 쓰는 대중이 이걸 한 단어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라고 국립국어원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소갯말 이런 것도 니은 발음이 난다는 이야기네요. 한솥햇밥 알겠죠? 한솥햇밥 이렇게. 건넌마을 이렇게 되겠죠. 건넌마을, 건넛마을이라고 쓰면서 건너와 마을이 결합해 사이시옷. 그래서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그 범주까지 묻는다는 거죠. 고유어가 만난 거냐.
그리고 발음이 어떻게 변한 거냐라고 묻습니다. 자, 30항이라고 했어요. 사이시옷 표기. 그 첫 번째 고유어 고유어가 만났을 때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고유어 한자어가 만났을 때요. 고유어 한자어. 자, 그런데 발음이 또 세 가지가 와요. 똑같습니다. 첫 번째, 머리빵, 된소리 발음이 난다는 거예요. 머리라는 순우리말과 방이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머리빵이라고 된소리 발음이 나니까 시옷을 넣었는데 범주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만났다. 이건 위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고유어 한자어일 수도 있고 한자어 고유어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고유어, 하나는 한자어라는 이야기죠. 참고로 머리빵이라는 것은 지금은 없지만, 주로 없지만 한옥 같은 데 보면 안방 옆에 딸려있는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을 머리빵이라고 한대요. 참고로 헤어숍, 즉 미용실을 뜻하는 머리방과는 달라요. 머리방은 발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옷이 안 들어가는 거죠. 머리방. 단 머리빵, 이렇게 빵이라고 된 소리 나니까 시옷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발음을 제가 강조합니다. 자, 또 아까 국 중에 고유어의 국이 있었잖아요. 어떤 국이 있었다라고요? 뭐 예를 들어 묵국, 선지국, 순댓국, 고깃국 이런 거는 고유어. 그런데 북어국 있죠. 북어국. 생각해보니까 북어는 물고기 여자 하나만 기억해도 얘가 한자라는 걸 알죠. 그래서 북어국은 한자어 고유어. 순서 상관없이 고유어 한자어가 만나 국이 된 거죠. 국 중에는 만두국도 있어요. 만두도 한자어거든요. 삼국지에 의하면은 제갈공명과 관련된. 물론 이제 실제 얘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만두가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만두국. 이렇게 한자어와 고유어가 만난 경우에도 발음의 변화가 생겼을 때 들어간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니은 발음이 덧나야 하겠죠. 수돗물 한번 해볼까요? 수돗물. 수돗물은 수돈물 이렇게 발음이 니은으로 나겠죠. 수도가 한자예요. 한자어 고유어가 만나 니은이 됐어요. 그러면 사이시옷이 들어가더라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훈일이라는 게 여기에 보이네요. 훈일을 도모하자. 훈일. 뒤후자의 일인데 발음은 니은이 나겠죠. 훈일하고 니은 발음이 나는데 뒤후자가 한자어잖아요. 한자어 고유어가 만났어요. 니은 소리가 나요. 그러면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항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냥 뭐 만나면 다 들어가는 줄 알아요. 뭐 합성어니까 시옷이 들어간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고유어가 만났는데 발음의 변화가 셋 중 하나로 됐을 때. 두 번째, 고유어 한자 또는 한자어 고유어가 만났는데 또 발음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을 때. 그럴 때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이시옷 표기와 관련해서 엄청 낯설어 보이는 글자들 있잖아요. 막 소시적에. 소시적이 뭐예요? 나 어릴 때 그런 말이죠. 그래서 소시가 한자어고요. 적이 고유어인 명사입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이. 비슷한 예 태고적이라는 게 있어요. 롱롱하고 옛날에 태고적에. 태고가 한자 같죠. 예 고자 있으니까. 적은 고유어예요. 옛날 옛적 나 어릴 적 할 때 쓰는 적 명사 고유어입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이 들어가고 발음은 된 소리가 나네요. 태고적 소시적 이렇게 되죠. 뭐 등교길, 하교길, 귀갓길, 성묘길 이렇게 다 어려운 사례들이에요. 실제 기출문제들이었고요. 등교길, 하교길. 등교, 하교가 한자어죠. 길은 고유어죠. 그리고 발음이 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사이시옷이 들어가더라. 자, 30항 이야기 분명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더 강조하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자어입니다. 한자어는 원칙적으로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왜? 우리말이 아니거든요. 한자어는 그냥 우리가 빌려다 쓰는 60% 정도가 우리말이 한자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이시옷이 원칙적으로는 안 들어가요. 원칙. 그럼 뭐가 숨어 있다고요? 들어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원칙을 볼게요. 시가. 보통 어디에 많이 써 있죠? 횟집. 횟집에 가면은 시가에 얼마? 무슨 대게집 이런 데도 막 써 있죠. 시가에 얼마인데 거의 99% 시옷이 붙어 있어요. 다 틀린 거예요. 메뉴판 다 고쳐야 돼. 시가. 저 시장의 시자를 쓰기도 하고 떼시자의 시를 쓰기도 하는 시가가 있어요. 물론 시가전, 길거리를 뜻하는 시가가 아니에요. 발음이 낮지만 한자어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아요. 대가를 치르겠다. 시옷 붙는 거 간혹 봐요. 초점, 시옷 안 돼요. 개수. 와, 이 쇼핑몰 같은 게 있잖아요. 저도 무슨 인터넷 쇼핑몰 그거 하다 보면 개수 이렇게 쓰는 거 있어요. 분필 같은 거 저도 개수 다 시옷이 적혀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개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하나.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자, 횟수도 보통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을 뜻하는 돌회자. 다만 이 횟수와 회수가 지금 다른데요. 자, 이걸 구별합시다. 횟수는 시옷이 들어가고요. 회수는 시옷이 안 들어가네요. 여기서 말하는 수는 거둘 숫자예요. 회수하다. 회수하네요. 물건 같은 거. 거두어 드릴 때. 그럴 때는 발음의 변화가 없어요. 한자어에 시옷 안 들어가야 돼요. 원칙상. 그런데 이제 예외 6개. 물론 이제 화병 시옷 안 들어가요. 허점 시옷 안 들어가야 됩니다. 단 예외 6가지만 시옷이 들어가요. 자, 예외 치고는 6가지가 많아 보이나요? 금방 외울 수 있어요. 3개씩 나누시면 돼요. 6개라는 것은 3개씩. 자, 그래서 순서는 따로 없지만 곡간, 셋방, 횟수, 숫자, 착간, 퇴간. 자, 시험에 나왔을 때 익숙한 말, 곡간. 그렇죠. 창고, 곡간. 또는 셋방살이, 셋방. 익숙하죠. 근데 그게 예외였던 거예요. 한자와 한자어인데 시옷을 적는 예외. 자, 아까 이제 한자를 봐야 돼요. 회수는 시옷이 안 들어가요. 원칙. 횟수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한자어인데 예외라서 들어가요. 자, 숫자. 너무나 친숙하죠. 착간. 착간에서 뛰지 마라. 이런 거 하죠. 착간에서. 퇴간 약간 헷갈려 하나요? 퇴간. 본체가 있고요. 뒤로 물러나 있는 건물 있죠. 퇴간이라는 게 있죠. 옛날 한옥 구조에 보면. 자, 이렇게 6개는 예외로 시옷이 들어간다. 자, 이것만 외우시면 되고요. 반면에 셋방은 예외라서 들어가지만 전셋방은 예외가 아니니까 시옷이 안 들어가야죠. 전세, 방, 한자, 한자. 월셋방, 한자, 한자. 사글셋방은 사글세가 고유어예요. 방은 한자. 방이 빵이 됐죠. 사글셋방. 원칙들이에요. 전부 다. 전셋방은 안 들어가지만 전셋집은 들어가네요. 집이 고유어니까. 자,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이제 구별하시면 돼요. 셋방은 예외라서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들은 각각 원칙인데 숨어있는 것. 한자어, 한자어인지. 한자어 고유어가 결합된 건지. 이런 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약속된 건. 근데 받아들여셔야 돼요. 처음에 뭐 화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막 다 외워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적은 예들이 정말 중요한 예들이. 자, 자리세도 자리는 고유어, 세가 한자어겠죠. 시옷이 들어가고요. 자, 예산일도. 예산은 한자어예요. 일은 고유어인데 발음이 니은, 니은이 되니까 시옷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예사말은 달라요. 예사말은 발음의 변화가 없어요. 예사말이 아니야. 발음의 변화가 없으면 한자어 고유어와 상관없이 시옷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산말이 아니야. 이러면 이게 틀린 거예요. 그렇게 발음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예산일은 시옷이 들어간다. 예사말은 시옷이 안 들어간다. 한자어 고유어가 결합된 원리는 같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놀랍게 기출문제 뒤에 또 나오는데요. 피자집 핑크빛은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왜? 외래어거든요. 외래어도 우리말이 아닌데 마음대로 우리가 막 사이시옷 붙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피자집, 핑크빛 이럴 때는 발음의 변화와 상관없이 외래어는 시옷을 적지 않아야 됩니다. 피자집 안 돼요. 핑크빛 벌써 딱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외래어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아까 한자어도 원래 안 적는 게 원칙, 예외 6개. 예외 6개 어떻게 배웠다고요? 3개씩. 곡간, 셋방, 횟수, 숫자, 착간, 퇴간. 그래서 이런 작은 암기. 어찌 보면 작은 암기가 쌓여서 큰 지식이 되는 거니까 작은 암기에 좀 우리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따라하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30항의 핵심은 거의 여기까지. 다만 약간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아까 합성어에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파생어라는 거는 시옷이 안 들어가요. 접사가 오면 시옷이 안 들어가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해님, 달님, 별님 할 때 해님 같은 거예요. 아직도 해님이라고 많이 해요. 입 짧은 해님 안 돼요. 다시 해는 명사인 어근, 님은 전미사예요. 전미사가 붙었다는 건 뭐다? 파생어다. 파생어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달님, 별님, 해님. 임금님을 타는 나라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전미사라고 했죠. 근데 나라님께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극에도 보면 나라님께서. 파생어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참고로 나란일은 나란일, 니은 니은 발음이 나며 고유어 고유어니까 시옷이 들어가고요. 나라말은 발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안 들어가죠. 3가지. 나라님은 파생어라서 안 들어가. 나라말은 발음의 변화가 안 들어가. 나란일은 발음의 변화가 생긴 고유어 고유어라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또 거센 소리나 되인 소리 앞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엄청 중요해. 한 번에 외우셔도 돼요. 거센 소리나 되인 소리 앞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거센소리라는 것은 나루터의 티읕을 말하는 거죠. 그 앞에는 시옷을 안 적어요. 나루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코털에 막 시옷 적는 분도 있어요. 코털의 티읕, 거센소리잖아요. 위쪽, 된소리, 아래편, 거센소리, 위층, 거센소리, 위턱, 거센소리, 뒤끝, 된소리, 뒤통수, 거센소리. 자, 그래서 키읔, 티읕, 피읕과 같은 거센소리나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같은 된소리 앞에는 절대 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텔레비전 자막에도 많이 틀려요. 막 뒤끝, 그럼 막 뒤끝이라고 막 쓰는데도 엄청 많아요. 애가 뒤끝이 있대요. 뒤통수, 막 시옷을 막 써요. 뒷처리를 잘해야 된대요. 사람의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안 된다는 거죠. 모두 공통점,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오면 시옷을 적지 않아요. 100%입니다. 100%. 위쪽, 아래쪽, 위층, 아래층 똑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외래어와 결합하면 시옷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피자집, 핑크빛 이런 거. 또 아까 소리, 사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시옷을 적지 않아요. 이게 고유어, 고유 한자도 있지만 발음의 변화가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머리말, 발음의 변화 없어요. 머리글, 예사말 아까 우리 했어요. 예산일과 구별하기로 했죠. 인사말, 소나기밥이라는 것도 시험에 나오는 단어. 소나기밥이 뭐예요? 밥은 밥인데 소나기처럼 안 먹다가 갑자기 먹는 밥. 우리가 무슨 간헐적 단식도 이야기하고요. 뷔페 간다 그러면 한 2끼 굶고 가죠. 한꺼번에 막 폭식하잖아요. 약간 그렇게 먹는 게 소나기밥이에요. 안 먹다가 갑자기. 근데 발음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소나기밥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농사일도, 머리 글자도, 반대말, 나라말, 유리병. 유리병도 유리병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리병 아니에요. 유리병.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 이유를 명쾌하게 스스로 설명하고 조금 설명이 안 될 때는 이론으로 먼저 규정을 하고 외우셔야 돼요. 예외라서. 발음에 의해서 이런 것처럼. 다만 이제 사이시옷 발음이 나면 니은을 넣겠죠. 즉 니은이 첨가된다는 건 시옷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혼잣말, 예산말과 구별하기로 했어요. 노랫말, 존댓말, 본뒷말 이런 거. 혼잣말이 우리 또 기출문제에 있어요. KBS 한국역 시험에. 발음의 변화가 생겨야죠. 혼자말 이상하죠. 혼잣말, 발음에 뭐가 변화가 생겼네. 그럼 혼자 고유어, 말 고유어의 발음에 니은 변화가 생겼으니 사이시옷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3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0항. 3가지 이야기했어요. 또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0항이며 고유 한자와 한자. 자, 다만 1. 발음에 1. 된소리 발음이 나거나 2. 니은 발음이 덧나거나 3. 니은 발음이 덧났을 때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 사이시옷에 관한 표기로 중요했습니다. 자, 30항 끝났다면 이제는 그렇게 막 어렵거나 복잡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40항까지 우리 갑니다. 자, 그 중에 좀 뛰어갔어요. 34항으로 이제 건너뛸게요. 자, 34항은 기본이 있는데요. 준말만 표기를 인정하는 것도 있어요. 빨리 아라고 안 하잖아요. 가라고 하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동음 아가 2개 있어서 어간 쪽에 있던 아가 탈락했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가 이렇게 딱 준말만 인정하는 것도 있어요. 이불을 펴다에서 왔지만 펴었다라고 하지 않고요. 줄여서 폈다. 이렇게 준말만 인정하는 게 있고. 아니면 우리 기출문제 중에 둘 다 본말과 준말 모두 인정하는 게 있어요. 하늘이 개어도 되고요. 하늘이 개도 돼요. 하늘이 개었다, 개했다 둘 다 맞아요. 배었다, 뱄다 둘 다 맞는 것도 있다. 준말, 본말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둘 다 인정하는 건데요. 하여, 사랑하여, 사랑해. 일을 하여, 일해 이런 거 하죠. 흔하였다, 흔했다 이렇게 하여가 해, 하였다가 했다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것도 당연히 우리 익숙합니다. 어쨌든 준말만 인정하는 것도 있고요. 준말, 본말 모두 인정하는 것도 있어요. 자, 35항도 우리가 이제 축약형이에요. 준말에 관한 건데 이제 종종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뵈다라는 거 있잖아요. 주로 보다의 높임말로 쓰이는 선생님을 찾아 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축약이 되면서 뵈어가 뵈가 되겠죠. 이중모음으로 줄어들겠죠. 뵈었다, 뵈에서. 다음에 뵈요 이거잖아요. 뵈어요. 다음에 뵈에서 축약으로 기억하면 되죠. 요를 빼보면 알죠. 다만 다음에 뵈요, 뵈 다음에 바로 요가 올 수는 없어요. 어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뵈어요. 줄여서 뵈요. 이것도 비슷하죠. 되었다가 됐다. 되어서가 돼서. 이렇게 축약의 표기를 잘 보라는 거고요.
자, 우리 기출문제에도 괴요. 물론 뭐 턱을 괴요, 턱을 괴 이런 거 있죠. 쇠, 설을 쇠요, 설을 쇠다. 뭐 역시 그대로 보이겠죠. 쇠다, 쇠였다. 또 목을 조이다 같은 경우도 축약을 할 때 앞으로 줄어들면 죄요, 뒤로 줄어들면 조요. 대신에 죄여는 안 된다. 그렇죠? 축약이 앞으로 붙었느냐 아니면 어가 뒤로 붙어서 조요가 되느냐 둘 다 되고요. 볕을 쬐었다도 되고 볕을 쪼였다도 되는데 쬐었다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축약이 어떻게 되느냐의 형태들도 은근 잘 나와요. 기본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용했을 때, 축약했을 때 준말의 표기로 기억하시면 돼요. 볕을 쬐어라, 쪼여라, 또 축약하면 쬐라 모두 가능한 것들까지 제가 활용의 사례로 보여드렸어요. 근데 규정에는 활용보다는 기본형으로만 주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형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활용을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자, 38항 우리 했네요. 띠다의 표기로는 분명히 다른데 발음은 같다고 했고요. 자음 플러스 의는 이로 발음하니까. 다만 의를 쓰는 띠다는 딱 두 개밖에 없다고 했죠. 눈에 띠다, 한 칸 띠다. 다만 이거는 동음이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활용이 달라요. 눈에 띄다는 뜨이다에서 왔기 때문에 눈에 띄어도 되고 눈에 띄어 둘 다 맞지만 한 칸 띄다는 뜨이다에서 온 게 아니라 띄우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칸 띄어쓰기 할 때 띄어는 맞지만 뜨여쓰기라는 말은 없겠죠. 그래서 맞는 경우와 틀린 경우도 구별하고. 반면에 단모음 띄다는 사명을 띄다, 인물을 띄다, 책임을 띄다, 노기를 띄다, 분노를 띄다, 뭐 노란색, 색깔을 띄다 할 때 단모음에 띄다. 자, 39항은 표기상의 이중모음의 취한 이런 건 아예 안 되죠. 괜찮다, 하지 않다, 적지 않은, 변변치 않은 이런 이중모음은 무조건 틀리고요. 단모음의 괜찮다, 하찮아, 적잖은, 변변찮다 이렇게 단모음의 찬 또는 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돼요. 반면에 이제 차는 또 우리가 축약형에서의 하다에서의 축약이 많고요. 예를 들어 적잖은은 적지 않은이니까 적지의 지에서 적찬. 그래서 단모음의 적잖은이 되겠죠. 반면에 변변찮다는 변변하지 않다. 즉 하가 있기 때문에 하지의 준말이면은 바로 찬이 되겠죠. 변변찬. 변변찬은의 축약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은 잔인지 어떤 것은 찬인지 구별할 때 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면 돼요. 바로 이 이야기가 뒤에 나와 있는 40항. 이 시간 마지막인데요. 40항에서 엄청 중요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40항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방금 언급했듯이 하지가 치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하지가 축약이 돼서 치. 따라서 상관하지 상관치, 적절하지 적절치, 중요하지 중요치, 만만하다 허용하다 할 때 줄임말이 치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안 나와요. 쉬워서. 자, 이제 중요한 것. 예외죠, 예외. 단, 기역, 디귿, 비읍시오. 자, 우리 오늘 시작 5항에서도 뭐 기역, 비읍 있었잖아요. 아니면은 또 우리가 니은, 리을과 함께 오던 율렬 있었어요. 뭔가 특정 의문과 약속된 게 있잖아요. 자, 이제 40항의 마지막 약속이 하나 나와요. 기역, 디귿, 비읍시옷. 기역, 디귿, 비읍시옷 받침 다음에 나오는 하지는 지를 써요. 즉 하가 탈락해. 하가 아예 없어져. 하가 없어지고 지만 남아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 다음에 나오는 하지는 지.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사실 안울림소리 계열이거든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을 울림소리라고 한다면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을 안울림소리 계열이라고 하는데 자, 1순위는 생각지. 원래는 분명히 생각하지잖아요. 생각하지. 그런데 기역 받침이 오면서 하가 탈락하기 때문에 생각지 못했어요. 발음도 생각지, 치라고 하면 절대 안 돼. 생각지. 자, 비슷한 게 생각하건대인데 기역 받침이라서 생각건대. 생각하다 못한다인데 생각다 못해. 이유는 딱 하나. 기역 받침이 오면서 하가 탈락한다는 거. 기역, 디귿, 비읍, 시옷. 기역, 디귿, 비읍, 시옷. 계속 외우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 넉넉지 않아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넉넉치 않다고 해요. 살림이 넉넉치 않다. 절대 안 돼요. 넉넉지, 찌라고 발음하되 하가 탈락하는 이유 앞에 기역을 보세요. 녹록지, 우리 녹록하다 앞에서 이제 했잖아요. 앞에는 두음 법칙, 뒤에는 본음대로 적었던 13항에서 했었어요. 자, 녹록하다인데 분명히 기역 받침이니까 하가 통째로 탈락하면 녹록지만 남는 거죠. 녹록지 않아요.
KBS 항공능시험 제40항 녹록지 않아요. 그렇죠? 외워야 될 게 많죠. 용납지, 허락지, 깨끗지 다 묶어 답답지, 익숙지, 못지 않아요. 탐탁지 않아요. 이것도 탐탁치라고 하신 분들 많겠죠? 우리는 탐탁지라고 외웁니다. 40항입니다. 30항의 사이시옷, 40항의 기억, 디귿, 비읍시옷. 자, 저는 그래서 제가 만든 건데요. 기억, 디귿, 비읍시옷을 보았더니 약간 어떻게 외웠냐? 동방신기. 동방신기 제가 그냥 혼자 이렇게 외우게 했어요. 자, 신기하죠? 자, 동방신기 다음에 하지가 오면 지로 적는다. 그게 예외라서 그래. 동방신기 탈락. 동방신기 탈락. 40항이에요. 자, 이래서 동방신기, 기억, 디귿, 비읍, 시옷 받침 다음에 나오는 하지는 지로 적어라. 끝입니다. 자, 생각건대와 단언컨대는 다르죠. 단언컨대, 요컨대는 당연히 동방신기가 아니네요. 짐작건대, 동방신기네요. 그래서 건대와 컨대도 똑같은 이유들이에요. 지를 기준으로. 건대, 컨대를 기준으로. 생각다 못해. 아니면은 또 깨끗지 못해. 뭐 이런 거겠죠. 자, 이런 식도 우리는 하나로의 틀로 외운 거예요. 동방신기로.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배웠던 큰 틀은 하나, 형태에 관한 것이었고요. 형태에 관한 것이라는 말 속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도 있었고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도 있었어요.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도 있었어요. 본뜻에서 멀어진 것도 있었어요. 지금처럼 자음 전미사라든지 아니면 뭔가 특수한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변하는 것은 변하는 대로, 또 굳어진 것은 굳어진 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항은 한글 맞춤법 규정 중 형태에 관한 것. 그래서 항목으로는 전체적으로는 한 14항부터 40항까지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중요한 띄어쓰기로 또 새롭게 들어갈게요. 자, 이 강은 여기까지입니다.